나스닥은 신고점인데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 가격이 생각한 만큼 빠지지도 않고 있죠. 사야 하나? 더 기다려야 되나? 이 고민 슬슬 생기실 겁니다. 이제 과거에 했던 후회는 반복하지 않아야겠죠. 오늘 그 기준 명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영상 순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 두 번째,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관계. 세 번째, 지금 구간이 왜 중요한지로 구성을 했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나고 나서 해석을 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여기가 저점이었네. 여기서 사서 버텼으면 몇 배를 먹었네. 여기가 이제 보니까 고점이네. 이런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내 판단으로 내 돈을 거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코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시장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딥합니다. 다른 투자 시장 사람들이랑 결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자면 은행 계좌인 몇백도 없는데 코인 지갑에는 몇 억씩 박혀있는 사람들, 이 바닥에선 흔하죠. 거래소를 은행처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코인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갈아서 투자를 합니다. 반면에 지금 주식시장 보세요. 코인처럼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매매를 해야 할까요? 하이닉스 120만 원에 사서 130만 원에 딸깍 팔고, 그게 다잖아요. 근데 코인 시장은 다릅니다. 더 지독하죠. 리턴 대비 리스크도 큰 시장이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베팅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코인 시장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베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인 시장은 결과를 다 보고 나서 들어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괜찮았던 자리, 나쁘지 않았던 자리, 저는 거기에 베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고 나서 그때가 그 자리였네 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개인 판단이지만 그 판단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박이 나올 수도 있죠. 추세를 돌리고 나서 사는 게 안전한 거 아닌가요? 알트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알트는 추세 돌리고 나서 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알트랑 다르죠. 비트코인은 추세를 돌리고 나서 사면은 평단이 이미 높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상승 맥점을 87K 여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 예상보다 더 가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러면 추세 전환이 된 거죠. 저는 여기를 보고 있었지만, 그래서 추세 전환이 되고 100K를 가는 무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추세가 확정되고 나서 들어간 사람들의 평단은 87K에서 90K 이 정도 사이에 잡힐 거예요. 이 가격이 저는 확실한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확실하게 손익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싸게 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매한 가격이에요. 이 가격대에 사면 과연 잘 팔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 가격대만 가도 온 세상에서 신고점 간다 떠들썩하고 기관에서도 몇백억 매수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거고 분위기에 휩쓸리게 될 건데, 막상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돌파가 바로 나오지 않아요. 돌파를 해줄 자리에서 한번 꺾어요. 이렇게 그러는 이유는 돌파를 생각하고 들어오는 물량을 터트리기 위해서겠죠. 이게 좀 알트랑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알트는 돌파하면 추세를 이 자리에서 바로 뚫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가벼워서겠죠. 적은 돈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비트코인은 이 돌파 자리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꽤 커요. 이제 이 물량을 소화를 해야 나중 돼서 올려야 될 때 돈 적게 든다는 거죠. 이게 좀 알트랑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는 돌파 자리에서 불트랩, 즉 가짜 상승 무빙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비실비실 되다가 이유 없이 갑자기 슈팅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었죠?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 자금 유입이 어떻게 나왔고 기간 매수가 어쩌고 종전이 됐고, 이제 이때 뉴스를 본 사람들이 이거 호재인가? 호재다 하고 들어오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빠집니다. 왜냐면 이 구간은 물량을 넘기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관이 물량을 받아내려면 위에서는 누군가 사줘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제가 87K 이 구간을 맥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면 시간이 좀 더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차트를 이렇게 그리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조금 더 들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방에 뚫어줘야 돼요. 이렇게 밀리면 다시 시간을 들여서 가겠죠. 털 거 털고 돌파하는 사람들 물량 터트리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구간에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늦다. 왜냐면 가격적으로도 평단이 높고 이제 이 구간에서 나오는 뉴스들 심리적으로 흔들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선 팔기로 했는데 내 목표가가 여기여서 1, 2%만 수익 내고 나와야 되는데 뉴스들 때문에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예요.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먼저 들어갈 건지, 확정을 보고 들어가되 내 시나리오를 지키고 팔 자리에서 팔 건지, 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뭔가 고민을 하고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과거 데이터 때문이죠. 왜냐면 이 구간이 올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2022년 69,000 찍고 15,000달러까지 빠졌던 그 구간. 왜냐면 다들 한번 겪어봤으니까 트라우마가 남는 거예요. 이게 또 오는 게 아닌가,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조건이 하나 더 붙죠. 나스닥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 신고점 찍고 있는데 이 상승분을 비트가 못 따라가고 있다. 이제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스닥이 이렇게 꺾이면 비트도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스닥이 밀리면 비트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내려가는 구조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다. 22년도에 하락이 나오던 시기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이고 이게 나스닥 22년도 차트예요. 이때는 나스닥 자체가 이미 하락 추세 안에 있었어요. 22년 1월부터 나스닥 자체가 꺾이기 시작했던 거죠. 나스닥 차트 보면 계속 이렇게 가는 친구인데 이때부터 점점 꺾이기 시작했었죠. 이때가 이제 연준이 금리를 0%에서 5%대까지 미친 듯이 올리던 시기예요. 양적 긴축이 있었던 시기고 시장에서 돈을 빼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뭐 나스닥, 부동산, 뭐 위험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빠진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큰 자산이니까 제일 크게 빠진 거고.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 나스닥은 하락을 멈추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점 갱신 중입니다. 오늘도 금리 발표 때문에 조금 빠지긴 했는데 뭐 티도 안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 자체가 22년도랑 정반대다. 그때는 긴축, 지금은 완화 사이클로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때는 시장 전체가 위험한 걸 다 안 하려고 했던 시기였고 지금은 위험한 거를 선호하는 시기로 돌아오고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좀 단순하게 예전에 나스닥이 떨어졌으니까 같이 박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차트 모양이어도 매크로 환경이 다르면 결과는 다르기 때문이겠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하락장 한복판이 아니라 상승 초입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가격에 사기 두려운 게 22년도랑 같은 상황인지 이거를 구분해야 되고 이거를 지금 구분 못하면 매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겠죠. 예를 들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거죠. 현물로 치면.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좀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지금 구조를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정배열로 이렇게 쭉 계속 갔다가 이제 역배열로 진행이 되면서 정배열이 무너졌죠. 역배열로 진행이 되면서 다시 이 역배열 추세를 뚫으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하락 추세 안에서 추세 전환을 시도 중인 자리라는 거죠. 이거를 단기 차트로 보면은 의미가 없어요. 노이즈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틀, 주봉, 월봉에서 보면서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왜 큰 틀에서 보는 게 중요하냐면 작년부터 해서 비트코인이 3년 동안 상승했었죠. 그 상승 지점도 똑같았습니다. 이평선 하나를 뚫으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가격은 지금 다시는 못 볼 가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추세를 한번 돌리기 시작을 하면 시장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자리라서 더욱더 중요하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 이 자리가 과거 사이클 고점에서 50% 빠진 자리랑 비슷한 자리예요. 비트코인 사이클 보면은 마이너스 50%, 55% 자리에서 큰 분기점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또 빠지면 이제 70%, 80% 보러 가는 거고 여기서 버티면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서 또 한번 크게 빠진다? 이런 그림만 사실 안 나오면 저는 지금 자리가 수익을 보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맥점을 87K로 잡았지만 추세 전환이 되는 걸 보려면 이건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가 추세 확정이냐? 주봉 20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캔들이 이 사이에서 움직이겠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제 이 위에서 차트가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 선 밑에서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이 노란 선 위에서 차트가 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놀고 있다는 게 결국에 이제 마감인 거죠. 마감을 이쪽에서 하면 된다. 여길 넘어가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3년짜리 상승장을 타고 왔던 선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항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는 게 추세를 결정하는 기준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 이런 구간이 온다고 치잖아요. 이런 구간이 오면 시장에서 무조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늦었다. 지금은 늦었다. 눌림 한번 기다리자. 확실하게 추세 확인하고 사도 안 늦다. 뭐 이런 자리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미 이제 이 구간에서는 수익 구간이 줄어들어 있다는 거고 사실 뭐 90K 위에서 100K 가는 거 10%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 100K를 가면 30% 넘는 수익이 되겠죠. 같은 종목, 같은 흐름, 같은 100K인데 수익률은 3배 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리턴을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를 할 건지 아니면 더 작아도 확정적인 걸 보고 갈 건지. 근데 이제 이 구간에 갈 거라는 장담은 못 하죠. 여기서 여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더 안전한 자리라고 판단하지 않고 여기가 더 안전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살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갈 건지 아니면 확정을 보고 들어갈 건지 수익률을 가져갈 건지 안전을 가져갈 건지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68K에서 롱 물량 그대로 홀딩 중이고 73K, 75K 자리를 주면 물량을 늘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 포지션이 궁금하다면 채널에 항상 업데이트 되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시장과 지금 시장은 매크로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두 번째, 주봉 20선을 상방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안착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결과를 다 보고 들어가면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 세력에게
고객에게 물량을 넘겨받는 개미가 되지 않는 시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5번째, 고정 댓글. 채널 들어오시면 인사이트 100% 전부 무료로 푸니까 입장 안 하면 굉장한 손해입니다. 제가 나이는 어려도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지켜봐 주십시오. 다들 화이팅입니다.